예상 2026년 10월 북미 종전협정 로드맵, 광복절 경축사 이후 직접 실행 시나리오 정리. 안녕하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군사적 대치와 분단, 구조의 한계를 넘어 중대한 정세 전환의 기로에 진입했습니다. 당초 2026년 가을을 목표로 거론되던 북미 종전협정 구상은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아 일각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적, 안정적, 책임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과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다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체되었던 대화 구도가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종전협정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까요? 북미 종전협정은 단순한 남북 간의 국지적 긴장 완화를 넘어 글로벌 패권 질서가 재편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국화 시대의 평화적 이양을 위한 마스터키라는 점입니다. 과거 패권의 교체기는 전면전의 비극을 동반했으나 현재의 국제 정세는 다자 간 협상과 계약을 통한 평화적 분점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 종식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초강 대국들이 충돌 없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완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실물 자본의 안전성 확보와 투자 병목 해소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에너지망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실물로 집행되기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은 바로 한반도 내 법적 전쟁 상태인 정전체제의 영구적 종식입니다. 자본 스스로의 자산 안전성 확보 요구가 종전협정을 강제하는 강력한 구조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라시아 지경학적 대폭발과 신성장 네트워크 가동입니다. 종전협정을 통해 분단 리스크가 해소되면 북극 항로 개척,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직결, 청정 수소, 에너지 공급망 연계 등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물류와 에너지를 잇는 신경제 벨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제재와 압박 중심의 접근을 탈피하여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단계적 평화 로드맵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노력이 이어져 왔을까요? 주요국 간의 연쇄 정상 외교와 다자. 회의는 북미 종전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경주 아펙 정상회의는 다자, 대타협의 서막이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극화 질서 속 영내 안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을 위한 물밑 전략 대화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어 2026년 1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는 연쇄 양자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1월 14일 전후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 역할을 견인했습니다. 1월 20일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충돌을 관리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 및 동북아 정전체제 해소에 대한 강대국 간의 기본적 이해관계를 조율했습니다. 1월 28일 전후에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종전 및 관계 정상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대북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이어졌습니다. 5월 2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후 특별 정상회의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종전이 세계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서방 주요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의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진영 간 군사적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우발적 확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성을 설득하며 다자 간 평화 지지 연대를 확장했습니다. 나아가 7월에는 동북아 완충지대와 연계된 교황청의 평화 사목 방문 및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북아 완충지대를 향한 교황청의 평화 메시지와 인도주의적 중재 노력은 북미 간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체제 안정과 평화적 공존을 도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적 추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표된 이번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대북 외교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전 및 다자 논의의 공식 제안입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다자 협의 착수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북핵 고도화 중단 모색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셋째, 대북 정책 3원칙의 재확인입니다.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3대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넷째, 남북 대화 재개 촉구입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남북이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실행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총 4단계의 시나리오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 파견 및 물밑 접촉입니다. 남북 간 단절된 소통선을 복원하고 정부의 진위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성과 신뢰를 갖춘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2단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체제 존중, 연락 채널 복원을 확약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및 다자, 종전협의 추진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3단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및 정상회담 추진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로드맵과 북한의 핵 동결 및 중단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그리고 안전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상합니다. 4단계는 최종적인 북미 종전협정 체결 및 다자, 평화체제 선포입니다. 핵심 당사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쟁 상태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전환협정을 최종 타결하게 됩니다. 2026년 가을을 향해 가는 지금 한반도는 정전 73년 만에 가장 중대한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다자 종전 협의와 평화체제 전환 구상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국지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블록화된 진영 갈등을 넘어 다극화, 공존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인류와 글로벌 경제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축적된 정상 외교의 결실과 향후 전개될 대북 특사 파견 연쇄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타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밀한 외교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